원래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하나 들어 있었죠. 이렇게 있는 거를 지우고, 자, 데이터를 리액트 라우터 도움을 다시 한 번 더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이제 라우터라는 데이터는 따로 들어가 있어요. 라우터 JS는 따로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긴 할 거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리액트 라우터 도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설치죠. 우리가 처음에 npm install react를 설치를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리액트 라우터 돔은 완전히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예요. 별도의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고 하는 아이를 따로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npm install react router dom이라고 하는 아이를 따로 설치를 하시면 약간의 시간 뒤에는 설치를 됐다라고 뜰 거고요. 전 이미 깔려 있으니까 이 아이를 기준으로 package.json으로 가시면 여기 react router dom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전은 현재 6버전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건 하나 설명드려야겠다. 만약에 이제 나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5버전이 많아서 6버전 어려운데 5버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npm install react router dom 하고요. 골뱅이 5 이렇게 하면 5버전 설치하는 거예요. 5버전. 나중에 7버전 했는데 7버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7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버전으로 바꿔서 설치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동작하기 위해서는 npm start 실행 명령을 내리시면은 일단 리액트 라우터 돔을 별도로 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시간이 걸리는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바로 띄울 거 아니니까. 현재 내용 기준으로 리액트 라우터 돔이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 1순위로 가장 먼저 필요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우터 돔을 사용하기 위해 첫 번째, 라우터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범위를 컴포넌트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감싸줘야 됩니다. 이때 라우터를 감싸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아이가 서로 연계되는 범위예요. 기능이 연계되는 범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A 요소 대신에 자, 라우터를 사용하기 위해 A 요소 대신에 링크 또는 내비 링크 요소로 href 대신에 우리는 to 속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라우터를 사용하는 범위를 자, 브라우저 라우터로 하겠다. 즉 앱 컴포넌트 안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헤더에 있는 뭔가 링크가 들어가겠죠. 헤더에 있는 뭔가 링크들을 불러와서 뭔가 연동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헤더와 또는 푸터에서 링크를 뭔가 쓸 거라면 내용들을 감싸는 영역을 우리는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걸로 컴포넌트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컴포넌트를 감싸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브라우저 라우터는 어디 들어있는 기능이냐? 바로 React 라우터 돔에 들어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임포트 불러오실 때는 React 라우터 돔이 꼭 불러와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계속 보다 보면은 은근 성가셔요. 얘가 꼭 태그가 있는 것처럼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저의 경우는 그냥 이 리액트 라우터 돔이 처리되는 범위는 어차피 저는 헤더부터 푸터까지 전 범위를 다 쓸 예정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각각의 범위를 따로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전체 범위를 그렇게 사용할 예정이므로 그냥 어디에다가 이 앱 컴포넌트 자체를 감싸는 이 앱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영역인 index.js에서 앱 컴포넌트를 아예 감싸는 브라우저 라우터를 그리고 그 아이를 리액트 라우터 돔을 불러와서 사용할 겁니다. 리액트를 사용하실 때 리액트와는 별도로 따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전제는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불러온다. 자, 현재 내용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별도로 전체적으로 뺐어요. 전체적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앱JS는 보기가 편하니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연동을 할 곳은 여기 가운데 이곳에다가 사용할 건데 뭐 라우터 페이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우터 페이지라고 하는 중간에 연동할 무언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라우터 페이지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통해서 만드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별도로 아예 빼도 됩니다. 뭐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를 이용해서 라우터라는 컴포넌트를 따로 만들죠. 폴더를 만들죠. 일단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 라우터라는 아이콘 보이시죠? 따로 만들고 이곳에다가 router.js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전 여기다 컴포넌트 이름이 라우터 페이지니까 이름을 router page.js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컴포넌트 쪽에다가 라우터 JS를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다르게 라우터 페이지 JS라고 만들어 준 것 뿐이에요. 자, 라우터 페이지 JS를 일단 불러놓고 사용을 해야겠죠. 위에 import router 페이지라고 해서 from 위치는 사용하고 있는 문서 앱JS 기준에서 라우터라는 곳에 있으니까 라우터 안에 있는 라우터 페이지 얘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작성하고 있는 문서 기준으로 점 슬러시 불러오시면 됩니다. 위치는 뭐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요. 관계없습니다. 저는 라우터는 밑으로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우터 페이지 자체를 별도로 연동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안에는 기능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어떤 기능으로 들어갈 거냐 이제 좀 봐야 되겠는데 내보낼 수 있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 단축키가 있어요. R, F, C라고 쓰시면 React Function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Export Default Function 해당하는 이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컴포넌트가 생겨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첫 줄은 사실상 없어도 되죠. 없어도 최종적으로 불러오는 곳에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에러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도 되고 써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가 아니라 import, 자, 라우터 기능을 쓸 겁니다. 라우터 기능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라우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라우트. 일단 이렇게 from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까 보셨던 React Router DOM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에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React Router DOM이라고 하는 요 모듈에는, 요 모듈 내부에는 브라우저, 라우터와 라우트와 아직 지금 적용하지 않은 링크와 내비 링크, 뭐 기타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자, 지금까지 일단 보신 건 요거 3개.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거냐? 페이지를 내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연동을 하는 범위는 라우트라는 곳 안에서 처리를 합니다. 라우트라고 하는 것 범위 내부에서 컨트롤하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내가 사용할 라우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페이지들을 보여주는 거죠. 즉 화면에 노출될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게 화면에 노출될 페이지들의 목록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는, 사실상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페이지에는 헤더와 아래 푸터가 있을 텐데, 자, 여기 푸터예요. 그 사이에 최초에 접속했을 때 페이지는 무엇이 보일 것이냐 라는 거죠. 최초에 보이는 페이지는 소위 말해서 슬러시가 들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개념이거나 아니면 뭐 메인이거나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죠. 메인 안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단에 있는 경로가 아무것도 없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깔아서 라우트라고 쓰고요. 패스, 경로 이름이 아무것도 없다 비워놓으셔도 되고 슬러시 입력하셔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 페이지는 엘리먼트, 약속되어져 있는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이 자리에 내가 쓰고 싶은 페이지는 일단은 컴포넌트에 들어있는 누구랄까요? 그냥 메인으로 해볼까요? 메인으로 가보죠. 그러면 메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컴포넌트가 필요하겠죠? 메인 컴포넌트의 경로는 import main 이라고 하는 아이는 from 사용하고 있는 라우터 페이지를 기준으로 나가서, 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라우터 이쪽이니까 빠져나가서 컴포넌트 안에
들어있는 누구 메인을 불러오시면 메인 컴포넌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 메인이 적용이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안 썼을 때도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상단에 여기 얘랑 같은 거잖아요. 아니 난 그래도 불안해요. 슬러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써주시면 돼요. 슬러시라고 쓰면 메인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메인이라고 이름을 쓰면 메인이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경우는 모두 다 동일한 경로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페이지를 만들었다. 없겠죠, 자료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다른 페이지잖아요. 어더 페이지. 자, 다른 페이지가 들어가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난 다른 페이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페이지를 쓰고 싶은데 해서 상단에 있는 다른 페이지를 연동을 한다던가 하단에 뭘 해본다던가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 푸터에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헤더는 이미 한 개 있으니까 헤더를 따로 연결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이번엔 푸터입니다. 자, 푸터를 들어갔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 H2 하나밖에 없네요. 뭐 여기다 필요하시면 아이디 쓰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자, 요 자리에다가 간단하게 저는 div로 클래스 네임 info area 아니면 컴퍼니 인포를 할까요? 자, 컴퍼니 인포 이렇게 할게요. 자, UL 하나 만들어주고, 자, UL 만들어주고, li를 하나, 둘, 셋, 넷 정도 만들어줄게요. 대부분 이제 이런 곳에 들어가는 곳은 거의 이제 회사 뭐 이용 정보, 이용 약관 뭐 이런 것들 많이 넣잖아요. 여기다가 이용 약관, 개인 정보 처리 이런 것들. 또 뭐 있죠? 뭐 회사 방침 모르겠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렇게 할게요. 자, 요런 내용들을 이제 페이지를 이동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 우리는 그 전에 이런 아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A 태그를 담았었어요. A 태그를.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주소는 그전에는 우리가 HTML 문서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리액스 쪽에서는 이렇게 써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페이지가 전환이 되면서 깜빡깜빡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페이지가 너무 많거나 그런 경우에서 그렇게 처리할 거라면 모르겠지만,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 깜빡거리지 않고 좀 데이터 처리하는 걸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아이를 이용하기 위해 A가 아니라 링크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링크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href가 아니라 to, to를 사용하시는 거죠.
자, 링크의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href 대신에 to를 사용하더라. 그리고 이곳에는 어느 페이지에 어디에 들어있는 HTML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해당하는 것에 관련된 약간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서 최상단에서 페이지가 바뀌는 거다라고 한다면 슬러시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뭐 이용 약관, 그럼 뭐 사용자에 관련된 매뉴얼 이렇게 할게요. 개인정보 처리, 뭐 퍼슨, 컴퍼니 룰, 그냥 룰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etc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때 뭐 to를 썼을 때 굳이 여기다가 안 붙여도 돼, 붙여야 돼, 이제 여러분 옵션과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링크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하신다면 지금 에러 나는 거 보이시죠? 당연히 링크라는 것에 대한 정의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담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가 불러와야 됩니다. 알아서 반영되게 하려면 import react from react 이게 들어가 있으면 요게 들어가 있으면은 요 링크 태그 썼을 때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없다면 그냥 쓰셔야 돼요. 링크 from react route DOM. 링크는 이렇게 중괄호 안에 감싸서 불러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뭐가 필요해요? 이 컴포넌트 또는 페이지 이동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주소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자, 라우터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라우터 페이지에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 관련된 링크를 받아온 것을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몇 개 썼어요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썼잖아요. 그럼 그 패스의 경로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연장을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패스의 이름을 써줍니다. 메인도 메인으로 쓸까요? 이렇게 써주고 나서 내가 이 아이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것인지, 어떤 페이지랑 연동을 할 것인지를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면 어디로, 퍼슨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면 어디로, 룰이 들어오면 어디로, etc가 들어오면 어디로. 단 연동되어질 컴포넌트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불러올 컴포넌트를 반드시 상단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네. 그럼 한번 매뉴얼, 퍼슨, 룰, etc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래 각각 다 만들어 줘야 되긴 하겠지만, 자, 여기다가는 새로운 파일로 일부러 라우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라우터만 그냥 별도로 만들까요? 새로운 폴더, 자, 페이지라는 폴더에다가 자, 파일을 put 아니다, 컴퍼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컴퍼니라고 쓸게요. 자, 컴퍼니 JS에다가 리액트 데이터를 담아줄 거고요. 자, 컴퍼니라고 썼지만 제가 얘기 드렸죠. 사실을 파일을 각각 쓰시는 게 좋다고. 근데 물론 한 번에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걸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뉴얼, 퍼슨, 룰, etc. 일단 하나로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매뉴얼이냐, 퍼슨이냐, 룰이냐, etc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동일한 컴포넌트죠. 컴퍼니. 자, 모두 컴퍼니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오게 되어 있고, 상단에는 import 컴퍼니라는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컴퍼니를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이 불러온 데이터는 모두 같은 곳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볼게요. 딱히 한 거 없습니다. 자, 로컬호스트에서 왼쪽에 이용 약관 누르면 매뉴얼, 퍼슨, 룰, etc. 개인정보, 회사 방침, 기타. 다 같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같은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이트는 제가 그 전에 만들어놨던 게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단의 주소를 여기 퍼슨이라고 써있죠. 지우면 돌아옵니다. 기타 누르면 etc, 회사 방침 누르면 룰. 이렇게 상단에 주소가 임의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따른 링크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여기 있는 route라고 하는 아이 안에 들어있는 route 이 아이가 연동되는 것 뿐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매뉴얼, 퍼슨, 롤, etc를 써보고 싶은데 이건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에 거 그냥 주소 걸게요. 이 자리에다가 중괄호를 이렇게 걸어요. 중괄호를 걸고 매뉴얼, 퍼슨, 룰, etc. 자, 이렇게 걸 거예요. 근데 컴포넌트는 가급적 대문자로 써주는 게 좋으니까 매뉴얼, 퍼슨, 룰, etc.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는 있죠.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따로 빼긴 할 거예요. 따로 빼긴 할지만, 자, 이렇게. 아, 이거 만든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왜 파일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컴퍼니 이게 아니라 내보낼 때 export default function 이라고 하고, 이곳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한 파일에다가 익스포트를 여러 개 만드시는 방법도 존재는 해요. 해서 리턴 하고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잘못 건드려 버리면 이렇게 에러가 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딱히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개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방에 내보내긴 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 각각의 매뉴얼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처리는 되기는 해요. 보시면 여러 개니까 디폴트가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이용 약관 누르면 매뉴얼, 개인정보, 회사 방침, 기타 요 관련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글씨가 너무 작나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똑같은 형태니까 살짝의 디자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컴포넌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물론 빈 걸 내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걸 대체해서 내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자, 클래스 네임을 컴퍼니 에이리어라고 하나 써주고요. H2 밑에다가는 관련된 뭔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렘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로렘이 없다 보니까 써주고, 관련 무언가 내용 작성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겠죠. 자, 별도의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또는 상황에 맞춰서 별도의 디자인을 다 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 뭐 더 줄이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이거에 관련된 이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만. 전 여기다가 새로운 파일로 컴퍼니라고 하는 SCSS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똑같이 그냥 첫 글자 대문자로. 자, company.scss를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는 자, 관련된 약간의 디자인을 조금 해보도록 하죠. 클래스 이름 자체는 company area니까 가로값 100%, 높이값 5%에 헤딩 위아래는 좌우는 약간의 띄워주고, 마진 자, 위아래 살짝 좌우는 오토 해주면 되겠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걸 이용하시거나 뭐 보더를 처리하시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뭐 대충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렇게 데이터 무언가들이 적용이 되겠죠. 안 되겠네요. 이유는 불러오지 않은 것 같군요. 자, 불러올게요. 임포트를 이용해서 자, 스타일 안에 들어있는 company.scss 자, 맞죠? 자, 그러면 적용이 됐나요? 됐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곳에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를 처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처리하고 싶은데 나 컴퍼니 에이리어의 백그라운드 이미지 또는 제목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자,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H2에다가 글씨 색깔을 예를 들어 노란색 계통으로 바꾸겠다. 가능하겠죠. 주황색 거로 할게요. 좀 진하게. 문제는 야도 바뀌고 야도 바뀝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당연하죠. 아니 난 컴퍼니 에이리어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컴퍼니 에이리어라고 하는 클래스 네이밍이 과연 한 군데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자, 제가 컴퍼니 에이리어라고 사용을 했지만 사실상 이 컴퍼니 에이리어의 용도는 저는 매뉴얼에 들어가는 아이였던 겁니다. 매뉴얼 페이지용. 그럴 수도 있어요. 똑같은 레이아웃인데 상단에 디자인만 살짝 바꾸는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들. 현재 내용 기준에서 각각의 페이지 기본적인 틀은 똑같은데 사용되어져 있는 이미지가 조금 다르거나 또는 일부의 기능 몇 가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 들어가는 클래스나 아니면 공통된 이름은 똑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을 우리는 그 전에 추가로 붙여준다던가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쓰고. 근데 리액트 쪽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더라는 거죠. 바로 CSS를 모듈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CSS를 모듈화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mpany.scss라고 써놓은 이 아이를 추가적으로 제가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얘까지 건드려버리면 일이 많아지니까 요거 그대로 두고, 자, 제가 여기 스타일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자, 아까 매뉴얼이었죠? manual.scs인데 중간에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가요. 뭐가? 모듈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이렇게. 자, manual.module.scss 해서 클래스 컴퍼니 에이리어 따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H2만 컨트롤 할게요.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자, H2에다가 글씨 색깔을 샵 썼습니다. 기존에 있던 컴퍼니 쪽에서는 H2가 없습니다. 없어요. 뭐 폰트 사이즈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모듈이라는 이름이 추가로 따로 붙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컴퍼니 JS에서 따로 불러와요. import 스타일 안에 매뉴얼, 그렇죠? 매뉴얼 요거죠? module.scs라고 불러옵니다. 이때 특이하게 여기다가 JS를 불러오는 방법처럼 from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을 만드세요. 전 매뉴얼 했으니까 저는 매뉴얼 스타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from 자, 그러면은 당장은 그냥 불러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전부 다 적용이 돼버리고 이 아이를 저는 어디다가 여기다가 추가로 작용을 하게 만들 겁니다. 자, 클래스 네임 여기 H2에 아까 들어갔던 스타일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클래스 이름이더라고요. 자, 타입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틀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클래스 타이틀을 이름이 좀 희한하긴 하지만 어쨌든 H2를
자체는 헤딩이니까 자, 여기 타이틀을 한번 클래스 이름으로 바꿔보고, 자, 여기는 매뉴얼 모듈에 들어가는 클래스 타이틀이에요. 그러면은 컴퍼니 JS의 h2에다가 제가 써봅니다. 클래스 네임,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데이터는 저기 위에, 여기 있구나. 매뉴얼 스타일에 h2가 아니라 처음에 거 클래스 타이틀이니까 타이틀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은 자, 밑에 거는 아직 안 썼으니까 빼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요거에 관련된 데이터가 적용이 돼야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자, 왜 에러가 났죠? 잠깐만요. 여기 스타일에서 썼네요. 클래스 이름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클래스 네임, 클래스에 들어갈 이름을 매뉴얼 스타일에 있는 h2로 바꾸겠다. 그냥 단순하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만 쓴 것 뿐인 거죠. 자, 그래 놓으면 결과는 얘만 클래스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자, 다른 아이를 바꾸면 적용이 안 되죠.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자, 클래스 네임을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얘도 클래스 네임을 타이틀로 바꾸기는 할 거예요. 클래스 네임을 타이틀로 바꾸긴 할 겁니다. 두 번째는 퍼슨도. 자, 근데 보시면 둘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용약관에 들어가는 아이는 요소가 지금 현재 다른 아이가 적용된 상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CSS 보시면 클래스 이름이 그냥 클래스 이름이 아니라 매뉴얼 타이틀 언더바 뭐뭐뭐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다른 걸 클릭하면 요거 퍼슨이 들어가는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곳에 들어가는 h2는 그냥 클래스 타이틀이에요. 원래 있던 이름 그대로 들어가죠. 즉 모듈을 적용해서 사용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걸어주시면 별도의 다른 클래스 네임으로 바뀌면서 추가 작업이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인 즉슨 혹시라도 이름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person.module.scss 중간에 모듈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클래스 타이틀, 색깔은 샵 써주고요. 뭐 폰트 사이즈 써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와 여기 들어가 있는 클래스가 다르죠. 물론 당연히 그럼 뭐 클래스 타이틀 안에 추가적인 어떤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다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컴퍼니로 그대로 해도 되는데 그냥 따로 빼봤어요. 자, 그 컴퍼니 JS로 가서 지금 보고 계신 아이는 person module SCSS니까 얘를 또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모듈에서는 person 모듈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기 똑같은 클래스 타이틀이 아니라 저는 person 모듈을 불러올 겁니다. 매뉴얼 스타일 말고 person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올 거고요. 사실 파일을 다 쪼개야 되지만 한 파일에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person을 불러와서
어디다가 여기 퍼슨 스타일 닷 클래스 이름이 무엇 타이틀 사용하시면 되겠죠. 필요하다면 아까 스팬 제가 디자인 CSS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스팬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이름을 추가로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용약관의 페이지와 개인정보 처리에 들어가는 페이지의 클래스 이름이 사실상 똑같은 클래스인데 왜? 똑같은 타이틀이라는 클래스이지만 적용되는 모듈이 달라지면서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될 거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클래스의 이름 자체가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서 처리 방법도 다르겠죠. 똑같은 클래스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떠한 기능들을 이렇게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안 되나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타이틀 해가지고 뭐 백그라운드 컬러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시 뭐 여기다가 내 클래스 사용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나머지들은 클래스 네임, 타이틀 쓰셔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색깔 바뀐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